네, 현송월 단장이 이끄는 북한예술단 선발대가 1박 2일 일정으로 지금 우리나라를 찾아서 방문하고 있습니다. 강릉 일정을 마친 현송월 단장 일행은 오늘 아침 강릉을 떠나 서울로 향하고 있는데요. 예술단이 남북 실무 접촉 합의에 따라 강릉과 서울에서 한 차례씩 공연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네, 서울에서는 국립극장과 장충체육관 등을 둘러볼 곳으로 점쳐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의 공연장 후보들을 둘러본 뒤에 오늘 늦게 다시 북한으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세 분의 전문가 모시고 관련 이야기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봉 전 국정원 실장, 문근식 한국국방안보포럼 대외협력국장, 김철웅 전 평양국립교향악단 피아니스트까지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김 실장님, 어제 참 역사적인 순간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직접 현송월 단장이 와서 정말 많은 관심, 엄청난 스포트라이트를 한 몸에 받고 있는데 일단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일단 북한이 노리던 예. 그 선전선동의 1단계는 벌써 성공을 했다라고 이제 봐야 되겠습니다. 북한이 원래 올림픽을 안 오려고 그러다가 예. 평창 올림픽을 참석해야만 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그 자체가 예. 평창 올림픽의 개최 그 동향 자체가 동향이 북한에 전부 다 전달돼서 북한 체제를 위협할 수가 있습니다. 그 자체가.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냐 판단을 하고 공동 개최 개념을 가는 게 좋겠다라고 예. 이제 판단했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공동 개최 그 분위기를 만들기 힘들다 그러면 자기네가 전략이 실패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일단 현성호를 보낸 것은 상당히 성공적입니다. 만약에 남자가 왔다 그러면 예. 저렇게 많은 스포트라이트 받겠습니까? 이 정도는 아니었을 뭐 것 같아요. 핸드백이니 무슨 예. 옷을 어떻게 입었니 이게 별 관심이 없었을 겁니다만은 일단 현손이 왔기 때문에 벌써 남자 공구보다 2배 이상 현재 선전 효과를 보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현재 상당히 성공적이다 북한 예. 입장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어떻게 국장님. 보고 계신지. 예. 저는 이번에 현송월이가 와서 우리 여인들, 남한의 여인들의 미인상이 바뀌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봐요. 왜냐하면 우리가 한류를 온 세계에 지금 퍼치는 상황에서 예. 우리 그 한국의 여성분들은 슬림하고 날씬하고 거의 그냥 살이 없잖아요. 근데 예. 이번에 보니까 현송월은 그런 정도는 아니더라고. 그래서 상당히 좀 보기에 어른들이 보기에 저게 미인이구나 이런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동안 현송월이라는 인물은 중국에 가서도 공연도 취소하고 갑자기 4시간 전에 취소하고 굉장히 그 파격적인 그 행동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스포트라이트 받았는데 특히 이번에 이제 뭐 이렇게 외신들까지 이렇게 이 스포트라이트를 많이 하는 거는 이게 우리가 좀 우려했던 바 그 평창 올림픽 흥행에 성공하지 못하느냐 예. 이런 면에서는 아주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 현송월이 와가지고 뭐 여러 가지 북한이 노렸던 이런 여러 가지 그 홍보 효과도 충분히 누렸다고 생각하고요. 사실은 현송월은 저의 1년 선배예요. 대학교 1년 선배인데요. 예. 대학 때는 그렇게 크게 눈에 안 띄다가 예. 준마천이라는 노래 한마디로 그냥 확 인류학 대중에게 알린 스타일이거든요. 예. 근데 그런 그 현송월이 여기 와서 이렇게 제스처를 취한 거,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촬영 카메라 기자맨들에게 살짝 예, 옅은 예. 미소를 보내는 그런 것까지 제가 딱 화면에서 봤을 때는 소름이 끼칠 만큼 좋은 준비되어 온 거다, 연출된 것이다. 예. 무한한 효과를 노린 저런 미소까지도 어떻게 연습하고 왔었지? 막 이런 것을 느낄 정도로 철저히 계획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알겠습니다. 현성월이 아까 이제 뭐 약간 살이 좀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예. 살을 지금 굉장히 뺀 겁니다. 한동안에는 굉장히 뚱뚱했어요. 예. 근데 지금은 여기 뭐 우리 남한의 원인하고 살 뺀지는 모르겠는데 저 정도 엄청난 노력을 하고 살을 빼고 온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어제 이제 강릉을 가장 먼저 현송월 단장 일행이 방문을 했는데 황영조 체육관과 강릉 아트센터를 방문을 했는데 강릉 아트센터로 거의 낙점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황영조 기념체육관은 명륜 고등학교 학생들 체육관입니다. 예. 그러니까 음향 시설이 그 좀 미비돼 있고 뭐 난방도 좀 문제가 있고 하기 때문에 아마 거기서 예술 공연하기가 좀 불편했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는 한 10분밖에 안 보고 강릉 아트센터에서는 한 2시간 정도 네. 꼼꼼히 들여다봤다 그럽니다. 거기서는 이제 직접 노래를 틀어가지고 예. 어떻게 소리가 이제 전파되는지, 그다음에 공연장의 면적이 얼마인지, 그다음에 그 관현악단이
그 연출할 공간이 얼마인지 이런 것 전부 다 이제 그 체크를 한 것 같아요. 체크를 한 거 봐서는 일단은 그 현송월 마음 자체가 황영조 체육관보다는 강릉 아트센터 쪽으로 이렇게 기울은 것 같아서 아직까지 확정된 건 아니지만 강릉 아트센터를 이제 좀 낙점한 게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국장님, 현송월 단장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우리나라를 찾는 것이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봐도 상당히 놀랍지만 사실 현송월 단장이 봤을 때 더 놀랄 것 같거든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리고 이렇게 빠른 KTX를 타고 어떨까요, 지금 기분이? 제가 볼 때는 야, 이게 이렇게 취재 열기 이게 정말 큰 차이구나. 예. 그야말로 아까 뭐 우리 말씀하셨지만 각본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예. 일이 많은 사람들이 자유스럽게 이 왕래하고 취재하고 물어볼 거 다 물어보고 예. 제지하지 않고 그다음에 이번에 천만다행인 게 또 이 KTX까지 완전히 브랜뉴 그야말로 예. 새로 개통한 이 했으니 깜짝 놀랐을 겁니다. 그래서 현송월 단장도 야, 이 정말 말로만 듣던 이 남한이 이렇게 차이가 있을 수 있을까? 그다음에 특히 이제 그 아트센터도 작년 12월 달에 네, 개장했다고 얼마 그래요. 안 됐죠. 뭐 그런데도 완전히 이 시설도 A급일 것이고 그래서 아마 만족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현송월 단장이 와서 가장 놀랐을 법한 것이 네. 제 입장에서도 봐도 KTX가 가장 놀라울 것 같아요. 그 거리상으로 북한에서는 저게 거의 이틀 가야 돼요. 예. 이틀 가야 되는 거리니까 그런 기차 열악한 기차 조건에서 예. 강원도를 2시간 만에 닿는다는 것은 정말 이게 정말 남한이 발전했긴 했구나라는 걸 가장 절실하게 느낄 것 같고요. 예. 두 번째로 그 황영조 체육관하고 그 강릉 아트센터를 비교를 했을 때 솔직히 체육관 입장에서는 봤을 때는 그 현송월 단장 입장에서는 예. 전혀 140명이 들어갈 대기실이 없다는 것부터가 아마 제일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대기실이었어요, 사실은. 예. 음향은 자기들이 가져오고 뭐 조명기구를 가져온다 손치더라도 140명이 어디서 옷을 갈아입을 거며 그게 가장 먼저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미비되지 않았나 생각이고요. 두 번째로 또 현송월 단장이 가장 놀랐을 뻔했던 것이 최신 어떤 음향 장비나 각종 조명 시설로 꽉 들어찬 강릉 아트센터를 보고 야, 나만이 이런 정도구나 예. 하고 깜짝 놀랄 만한 그러니까 자기들이 한 번도 보지 못한 음향 장비나 어떤 그 조명 장비들 물론 북한에서도 가장 최고의 악기와 최고의 장비를 쓰긴 하고 있지만 아마 이 정도로 또 특히 강릉 아트센터 같은 경우는 최근에 또 개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가장 최신적인 음향 장비나 조명 장비 때문에 한 번 더 놀라지 않았을까. 그래서 좀 더 구체적인 거 물론 공연을 하기 위해서라도 이 2시간을 있긴 했지만 예. 그게 약간 좀 그 시스템도 알고 싶고 이런 측면에서 이것저것 물어보지 않았을까 하는 제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방문을 했을 때 뭘 먹었느냐 이거 상당히 좀 뉴스가 되고 관심거리였는데 지금 보면 이 현송월 단장이 어제 뭘 먹었는지 그리고 오늘 보니까 또 아침 식사 장면까지도 영상에 나오고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이런 모습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상당히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네, 일단은 좀 지나친 관심이 아니겠나 생각이 드는 것이 예. 물론 뭐 현재 올림픽 기간이 아니면 현송월 단장이 이제 한국에 온 것이 역사적 사건이니까 예. 뭘 먹었는지 어떻게 잤는지 이런 게 굉장히 관심거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 현재 우리 언론이 주로 보도해야 될 거는 현재 올림픽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우리 선수들이 어떤 고난을 겪어서 여기까지 왔고 그다음에 이번에 나가서 얼마나 그 메달을 딸 수 있는지 예. 그다음에 이제 우리 선수의 상대편 선수는 어떤 그 기량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걸 주로 이제 보도를 하고 올림픽을 그런 쪽으로 이끌어 가야 되는데 현송월이 뭐 먹었냐 말이야 옷을 뭐 입고 갔느냐 이걸 현재 계속 보도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요거는 조금 좀 너무 지나친 보도가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 과거의 추억들이 있으니까 좀 우려하는 점이 많이 있을 거예요. 지금 이번에 문 대통령하고 김정은 신년사에서 예. 큰 틀에서 합의를 봤잖아요. 그래서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는데 지난번에 잠깐 온다고 했다가 한 11시간 딜레이 했잖아요. 이것도 상당히 걱정거리고 네. 그래서 일거수일투족이 옛날에 하다가 그냥 갑자기 자기 마음대로 틀지 않았나 이런 데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보다 보니까는 뭐 먹는 거 자는 거 다 보이는 거죠. 그다음에 또 우리는 한국 사람들은 남한 사람들도 특히
그 손님이다 생각하고 예. 이것이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런 아마 그 응원의 메시지가 아닌가 이렇게 좋게 보고 싶습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예. 어쨌든 이렇게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데 이에 반해서 어제 현송월 단장은 극도로 좀 말을 아끼는 모습이었거든요. 이것도 역시 좀 계산이 된 모습이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제가 뉴스를 보다 보니까 뭐 경호하시는 분들이 불편해하신다, 예. 말하지 않겠다. 예, 예. 이거는 사전에 현송월 단장이 그걸 부탁을 했을 것 같고요. 예. 그러니까 네. 나는 일체 말을 안 할 거니 아예 제지를 해줘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현송월 단장 입장에서는 자기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할 상황이 아닙니다. 예. 뭔가 자기가 알고 있고,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을 해서 이건 할 말이다 안 할 말이다 결정된 사항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예. 여기서 최대한 자기가 말을 최대한 아끼는 것이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이건선 그 대표가 와가지고 계속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현송월 단장은 지금 최대한 자기를 좀 감추는 그리고 최대한 감춤으로써 이 자기를 향해진 스포트라이트를 좀 더 빨리 많이 받고 싶은 약간 이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 이런 계산된 것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김 피아니스트께서는 지금 현송월 단장이 아직까지는 말을 하지 않고 있는데 네. 뭐 제가 이건 개인적인 추측입니다만 뭔가 더 이 흥행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네. 오늘 돌아가기 전에 네. 뭐 한마디 정도 이렇게 육성으로 하는 것이 오히려 훨씬 더 홍보에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그러니까 그들도 우리의 남한 TV를 가장 주의 깊게 보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자기 육성이 나갔다는 걸 알고 있어요. 이미 예. 뭐 우리 여러 가지를 보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육성의 어떤 준마천이라는 그 이미지의 육성을 한 번쯤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아주 정말 쉽게 말하면 정말 짜여진 예, 준비된 어떤 메시지를 쇼의 예. 한 측면이 될 수 있는데 이런 거를 또 기대하면 북한은 바로 우리가 지금 이런 말을 하는 순간 북한 야 하지 마라 이럽니다. 지금 이걸 다 생방송으로 보고 있을 겁니다. 아마 예, 북한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오히려 우리가 계획하고 기대하면 오히려 안 하고 빠지든지 또 전혀 예상치 않던 것을 터뜨리는 것이 북한의 특기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오히려 우리가 조금 긴장하면서 마지막 순간을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 생각됩니다. 저는 현송월이 뭐 돌아갈 때 예. 할 말, 멘트를 현재 준비해 왔다 생각이 되거든요. 준비해 왔을 겁니다. 그러니까 요번에 자기가 이 공연 시설을 다 돌아다보고 그게 만족스러우면은 나름대로 한마디 충분히 할 거로 생각이 되고 아마도 장인애들의 그 방문 자체가 남북한의 그 뭐랄까 통일 열기 예. 그다음에 뭐 앞으로 뭐 이렇게 우리 민족끼리 살아가는데 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이런 식으로 아주 좀 이렇게 감성적인 두루뭉술하면서 예. 우리 민족의 감정을 자극할 수 있는 그런 표현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스카이베이라는 호텔에서 현송월 단장 일행이 숙박을 했는데 그 숙박 그 한 층을 전체가 비웠다고 하더라고요. 그 단장 일행을 위해서 이런 것도 다 나름의 배려라고 봐야 될지 아니면 좀 과하다고 보시는지 의견이 궁금합니다. 제가 볼 때는 그 호텔도 지은 지 얼마 안 된다는 얘기 들었어요. 예. 17일인가 뭐 개원했다는 얘기 들리던데 아마 급박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안전 경호 이런 차원에서 좀 용이하게 하려는 의도가 있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 뭐 특별히 대접한다 이런 것보다는 예. 그래 안전하게 왜냐하면 이런 진행하다가 불상사가 생기면은 또 모든 것이 틀어지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했지 않나. 그래서 뭐 야 너무 대접을 잘하는 거 아니야. 뭐 국빈급이야 이런 얘기 하는 거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좀 뭐 불편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국장님께 이거 한번 여쭤보려고요. 지금 뭐 저희가 아까 앞서 잠깐 이야기를 했지만 특별한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내려오는 걸 취소를 했다가 11시간 만에 또 이유 없이 다시 오겠다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 제기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뭐 지금 어쨌든 이 모두에서는 크게 이야기는 하진 않는 분위기거든요. 국장님 생각 어떠세요? 분명히 지적할 건 지적해야죠. 그다음에 이것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계약 파기 정도 될 겁니다. 예. 그러나 우리가 지금 참고 가는 거는 그래도 과거보다는 많이 나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남북회담에서 얼마만큼 많이 틀어졌습니까? 예. 중간 회의에다 박차고 나가기도 하고. 그러나 이번에는 그런 게 없었잖아요. 딱 한 번인데 이런 것들이 저는 어떤 게 크게 보면은 지금 우리가 이 일정 짜진 것이 스위스 로잔 20일 날 예. 스위스 로잔에서 모든 것이 셋업 되기 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서도 과연 거기서 어떤 변경이 나올지 이런 것도 궁금했을 법도 하고 예. 또 사실 우리가 남북 분단의 현실에서 가슴 아픈 것 중에 하나가 너무 사고방식이 틀립니다. 생활 방식이 틀리고 예. 북한은 그 최고 지도자가 한마디 하면은 기분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그 사유고 우리 남한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가 뼈아픈 작년에 아픈 상처가 있지만은 촛불로 해서 이렇게 정권을 바꾸고 이런 사유입니다. 예. 너무 틀린 사유라.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너무 북한이 예의도 없이 그랬다 하는데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자기 사정에 의해서 일정을 변경시키고 그게 큰 죄인지 아닌지를 모를 수가 있어요. 늘 해오던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뭐 김정은 지도자가 뭐 최고 지도자가 이렇게 생각한다 하면은 뭐 그 사람 눈치 볼 수 있는 거죠. 제가 이제 옛날에 비근한 예로 그 독일에 좀 있었는데요. 예. 그 현역 때 동독하고 서독하고 너무 생활 방식 틀린 거예요. 그래 어떤 때 통역이 필요할 정도로 이렇게 사고 방식 틀린 거예요. 거기에 이제 동독이 통일되고 나서 서독 사람들한테 제일 욕 얻어먹었던 것이 너희 왜 이렇게 게으르냐, 왜 계획성 없이 예. 하느냐, 뭐 이런 거 가지고 했고 동독 사람들은 야 너희들도 이런 체제에서 살아봐라, 예. 40년 살아봐라. 우리가 왜 이 열심히 하느냐, 다 공동으로 이렇게 먹고 사는데 이런 엄청난 차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통일을 미래 통일을 소원하는 사람들로서는 예. 이 체제 때문에 이런 굉장한 이 차이가 있구나 네. 이런 거를 느끼고 단지 우리가 과거보다는 이번에 많이 낮았다 이렇게 해서 이해하고 끌고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아주 뭐 네. 저도 뭐 그런 측면이 없지는 않으나 일단은 그 북한이 예의가 없다, 예. 무례하다는 건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아니 이건 뭐 사람과 개인과 개인의 관계에서도 내일 만나자 그랬다가 내일 야 만나지 말자 이유도 없이 말이죠.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내일 내가 부모님 아파서는 못 가겠다. 아니면 뭐 평양에 뭐 눈이 많이 와서 내가 못 갈 테니까 하루 연장해 달라든가 이것도 없이 갑자기 안 온다 그랬지 않습니까? 예. 그게 뭡니까? 이게 언론에서 지적하지만은 갑질 아니냐? 네. 한국을 길들이게 하려는 거 아니냐? 바로 이런 측면이 이제 강한 것 같고 가장 길들이기를 초점을 잡았던 것은 우리 언론에 대한 보도 내용하고 예. 또 하나는 IOC에서 남북한과 IOC가 회담을 하는데 일단 한국을 압박해서 니들이 만약에 IOC 회의 때 우리가 요구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가 안 갈 수도 있다. 이런 협박을 해서 예. IOC 그 회의 때 남북한 그 단일팀 문제라든가 공동 입장 문제에서 자기네 입장을 관찰하기 위해서 일단 협박성 예. 협박성 그 행동이었다라고 좀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좀 이해. 네. 북한 입장에서는 이번 자기들의 방북이 마치 자기들이 배려라고 생각할 확률이 되게 높아요. 예. 왜냐하면 우리 한국 입장에서는 우리 입장에서는 평창 올림픽이라는 큰 행사를 앞두고 있고 예. 거기에 북한이 참여함으로써 많은 국가들이 더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거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아쉬울 것은 한국이다라는 계산 밑에 그들은 자기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지금 해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측면에서 우리 정부도 확실히 받아낼 건 받아내고 확실히 말할 건 말하고 그리고 기본 예의에 안 맞는 것은 정말 안 맞다고 꼭꼭 집어 넘어가면서도 예. 이번 평창 올림픽을 위해서는 하지만 배려도 필요하겠죠. 물론 이런 서로 상호 간의 어떤 배려나 양보 또 그리고 서로 따져가면서 이런 것으로 해서 우리 어떤 그 국익을 예. 최대한 활용을 하면서 국익을 챙기면서 이번 행사를 좀 진행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제 오늘 좀 서울로 지금 현 단장 일행이 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오게 되면은 근처의 공연장들 몇 곳 후보지들을 둘러보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언급되고 있는 곳들이 있는데 그렇죠. 네. 네. 만약에 직접 공연을 하신다면 어디를 좀 택할 것 같은지 궁금합니다. 저는 현성월 단장의 입장 네. 그리고 북한 예술단의 입장에서 봤을 때 가장 최고의 예술단 주로는 저는 사실 예술의 전당을 꼽고 싶은데 예. 예술의 전당은 잠깐 아쉽게도 그 어떤 그 대기 공간이 그렇게 크질 않아요. 네, 그래서 거기에 어떻게 될지, 그러니까 음향이나 여러 가지 어떤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은 상당히 그 예술의 전당이 가장 최적이라고 보고 있고, 사실 북한에서도 예술의 전당은 알려져 있습니다. 아, 네. 예, 북한 음악가들 속에서도 남한의 예술, 서울의 예술의 전당은 알려져 있는데, 왜냐하면 그들이 공연을 거기서 한번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술의 전당의 시스템이나 음향이나 이런 그 어쿠스틱이나 이런 여러 가지 전문성들은 알려져 있는데, 네.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은 140명이 거기 대기할 수 있냐.
사실 제가 봤을 때는 한 80명 오케스트라 80명, 90명까지는 가능할 것 같은데 네. 140명, 저도 공연을 해봤으니까요. 140명까지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두 번째로 북한은 자기의 어떤 홍보를 위해서 가장 큰 강경몰이의 가장 큰 고척 돔 같은 데를 한번 자기네 음향 제대로 대신에 자기네 음향이 모자라다 그러면 또 요청을 하겠죠. 예. 음향기기나 그 어떤 조명기기에 대한 요청도 할 거고 그 행사를 위해서는 우리 정부가 적극 그 도움을 줄 것 같고요. 그렇다고 그러면 저는 예술의 전당 아니면 고척 돔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되는데 요즘에 또 그 뉴스를 보다 보니까 국립국장도 거론이 네.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국립국장이 거론되는 가장 큰 이유가 2월에 일정이 없다. 예. 이런 것 때문에 그러는데 제가 봤을 때는 국립국장의 접근성이나 예. 이런 것들이 조금 교통적으로 이렇게 좀 용이하군요. 용이하다는 이런 점에서 그리고 또 장충체육관의 어떤 우리 그 남산, 그러니까 서울을 대표할 수 있는 남산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상당히 우리 정부에서도 조금 더욱 적극적으로 권유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 조금 전에 했던 얘기 한 번 더 국장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뭐 손님이 안 올 수도 있죠, 당연히. 그리고 뭐 이유 없이 이야기를 뭐 못할 사정이 있을 수도 있고. 근데 뭐 다 이해를 한다 손 치더라도 거기서 이제 문제 삼은 그 언론에서 북한 언론에서 문제 삼은 게 바로 우리 측 언론의 이 보도 행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좀 과한 표현을 했죠. 잡소리 뭐라고 쓰레기 언론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이야기를 본인 언론들이 하면서 우리 측 정부는 뭐 딱히 뭐 그에 대한 이야기는 없고 오히려 지금 최대한 이 평화 올림픽을 어떻게 해서든 잘 유지를 해 나가 보자라는 아주 대승적인 그런 큰 그림을 보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좀 이런 언론 행태 너무 글쎄요 좀 불편하다는 감정이 드는 게 정상적이지 않을까요? 왜 저한테만 어려운 거 물어보세요? 일단 뭐 한 번씩 네. 답을 한번 해주시죠. 예. 사실 우리가 과거를 쭉 역사를 보는 거는 그런 오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보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아마 이번에 올림픽을 준비하면서 아시안 게임, 뭐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구, 인천 다 분석했을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많은 것이 이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 네. 제가 볼 때는 그동안 남북 회담하고 회의하면서 굉장히 안 좋은 얘기도 많이 들었어요. 뭐 한 번에 뭐 서울 불바다 만든다느니 이런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이런 거에 비하면은 뭐 좀 약과라고 보는데 그래도 이 그 북한 체제가 하도 그래 왔기 때문에 네.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불쾌하지만은 그 사람들은 뭐 자기들이 안 가면 흥행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네. 그러나 우리가 이 자리를 마련해놓고 지금 초대하는 상황이 됐거든요, 사실. 그런데 자기들이 안 가면 이건 깨진다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우리는 언론이 너무 발달돼 가지고 네. 많이 이 전파가 되지만은 북한은 통제 가능한 언론이기 때문에 우리하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거라요.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이런 체제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형님의 자세로 예. 끌고 가고 아무튼 이 흥행에 성공하면은 남북 평화 유지에 굉장히 큰 공헌을 한다. 이런 차원에서 봐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실장님 생각 어떠세요? 네, 어저께 아침 그 노동신문 기사에 이렇게 났습니다. 남조선 당국은 제정신을 가지고 북남 관계 개선에 임해야 된다. 예. 우리 정부가 제정신이 아니라고 그러죠. 지금 북한이. 그다음에 우리 평창 올림픽 자체가 최악의 인기 없는 올림픽이 될 뻔했는데 자기들이 구원의 손길을 뻗쳤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북한이 우리를 도와주려고 여기 평창에 오는 겁니까? 아니면 자기들이 현재 급해서 오는 겁니까? 난 볼 때는 난 그렇죠. 예. 북한이 자기들이 현재 발등에 불이 떨어졌어요. 예. 가장 큰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북한은 항상 대내 정치가 가장 중요합니다. 체제를 유지할 수 있는 점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올림픽 개최 자체가 이것이 북한에 전달되면 김정은 체제의 정당성 자체를 압박할 수가 있어요. 그게 가장 그게 이제 괴로운 거고 그 다음에는 현재 유엔 제재 때문에 당장 그 북한 체제가 생존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 수출량이 한 90% 정도 줄게 됩니다. 예. 자 그렇게 되면은 북한이 정말 생존의 기로에 서게 되니까 이거를 어떻게 한국을 어떻게 잘 꼬드겨 가지고 유엔 제재를 어떻게 좀 해제를 해보려고 예. 한국을 이탈시키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또
우리 올림픽 얘기가 나오기 직전까지는 바로 미국이 군사적 옵션 얘기가 계속 나왔습니다. 예. 미국이 북한을 공격한다 나왔는데 그게 현재 한 2개월 정도 미뤄진 것뿐이지 예. 그게 아직 살아있거든요. 네. 그러면 북한 입장에서는 단계적으로 이번에는 올림픽, 2달 동안 올림픽, 그 다음에는 이산가족 상봉, 그 다음에 뭐 남북한 축구대회 뭐 이런 걸 자꾸 끄집어내가지고 미국의 북한에 대한 공격을 막아야 되거든요. 예. 그렇다면 현재 그 평창 올림픽을 성공해서 남북한의 그 어떻게 같은 민족이라는 그런 그 혈육이라는 이런 그 개념을 많이 전파시켜야 예. 그 다음 단계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북한 누가 더 아쉽습니까? 제가 볼 때 북한이 훨씬 아쉽기 때문에 북한을 상대할 때 좀 우리가 좀 그 뭐랄까 우리가 갑이 돼서 북한을 이렇게 요리해도 얼마든지 평창 올림픽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얼로로 탈 필요가 저는 없다 생각을 하거든요. 알겠습니다. 그 북한 입장에서 정부가 개입 안 한 언론이란 상상을 못 할 겁니다. 예. 언론의 자유함을 되게 그쪽에서는 이해는 하지만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정말 와닿지 않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모든 행태가 다 정부가 주관한다고 생각을 할 거고 그렇다 그러면 이런 기사가 나오도록 너희들은 뭐냐 이런 식의 어떤 정부에 대한 우리 정부에 대한 질책인 것 같은데요. 북한의 이런 질책과 언론에 대한 어떤 뭐 여러 가지 막말들을 많이 쏟아놨는데 그게 뭐 어제 오늘 일은 아니고 예. 하지만 지금 이 상황들을 지금 잘 북한도 지금 헷갈리는 게 뭐냐면 마치 지금 어디까지나 자기들이 아주 당근을 이렇게 내서 자기들 네. 선이 내는 것처럼 자꾸 착각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아까 우리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가장 급한 건 지금 북한이거든요. 예. 북한이 여기서 출路못 찾는다 그러면 정말 다음 단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단계에서 북한도 정말 자기 상황이 어떤지를 똑바로 파악을 하고 예. 우리 정부도 물론 평창 올림픽이라는 큰 행사가 있지만 그것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딜을 할 때 그러면서 한쪽으로 우리 정부가 저는 요즘 대처를 가만 보면 국방부 발표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끔씩 나오는 걸 봐서는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과거처럼은 강하게 그냥 마냥 받아주지는 않는구나 이런 느낌은 조금 받긴 하는데요. 그런 것들을 좀 잘 여연하게 잘 해서 잘 접목을 해서 국익이 이익하는 이런 여러 가지 외교전을 좀 펼쳤으면 좋겠습니다. 북한이 알겠습니다. 비교적 이번에 상황 판단을 잘 하고 있다고 봐요. 예. 왜냐하면은 조금 전에 실장님도 두 분 말씀하셨지만은 제가 군 생활할 때 이렇게 위기가 고조된 적이 별로 없어요. 예. 지금 항모전단 또 오고 그다음에 이미 보도를 통해서 보고 있지만은 일본 기지에 미군 전략 자산들을 다 전진 배치시켜 놨고 오산에는 전자전기도 좀 배치시켜 놓고 예. 이런 경우가 거의 없었어요. 제가 군 생활할 때. 이 정도로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우리가 경험했던 94년도 1차 핵위기, 2003년 뭐 2차 핵위기 이때도 거의 공격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막았잖아요. 사실 우리가 북한이 그때 당시에 자기들한테 한 발만 터치면 바로 서울을 공격하겠다 이런 네. 또 그 막말을 했었고 근데 이번에야말로 트럼프 정부가 이번에야말로 더 이상 안 쏟겠다. 지금 항모 전단 세척이 온 것만 몇 번입니까? 작년에도 그래서 이번에야말로 정말로 그 타격을 심하게 하겠다. 예. 근데 북한은 이미 핵무기 무력 완성을 선언했어요. 그다음에 경제도 살리겠다 해놨는데 경제 살리려고 하다 보니까는 아무 되는 게 없어요. 다 막아놔가지고 예. 이제 돌파구가 없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손을 잡아준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정말 좋은 기회로 알고 우리가 과연 이 올림픽을 통해서 다음에 어떻게 가야 되느냐 네. 여기까지 로드맵을 가지고 와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봐요. 알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번영의 길로 가는 거지. 지금 그런 차원에서 볼 때는 큰 틀에서 보면은 이것이 약간의 그 문화적인 차이, 제도적인 차이로 잡음이 있어도 문제 없이 끌고 나가야 된다. 예.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 남한에서 온 국민이 협력해가지고 이 성공시켜야 된다 이렇게 보고 알겠습니다. 있어요. 진짜 이제 손을 잡아야 되는 우리 선수들이 있습니다. 이 여자 아이스하키 팀 선수들이 20일 오전에서 결정이 났죠. 지금 단일팀 구성이나 여러 가지 결정이 났는데 좀 정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로전에서 일단 전체 여자 아이스하키 팀 우리 엔트리 전체를 예. 우리 23명, 예. 북한 12명 해서 총 35명으로 늘려줬습니다. 예. 늘려줬으나 그러나 시합을 할 때는 22명으로 예. 다른 나라와 똑같이 22명을 했는데 조건을 따른 게 한 게임마다 반드시 북한 선수 3명을 포함시켜야 된다라고 예. 이제 IOC와 남북한 체육상이 이게
사인을 했기 때문에 게임마다 북한 선수가 최소한 3명은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선수가 3명 또는 4명이 올림픽에 참가하지 못하게 됩니다. 나중에 올림픽 참가 경험이 있느냐 하는 그 얘기를 할 때 우리 선수 30명이 이제 올림픽에 참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이제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이 화면이 현 시각 서울역의 모습입니다. 네, 강릉에서 9시 20분에 출발한 기차가 조금 전에 서울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11시 5분쯤 서울역의 기차가 멈춰섰고요. 지금 수행단 취재진들이 조금 내리는 모습이 앞서서 보였는데 아직까지 현송월 단장 일행은 내리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네, 현송월 단장이 이 탑승을 할 때 보니까 이 안막으로 보니까 적당히 좀 쳐져 있더라고요, 창문이. 그래서 아마 어느 칸에서 정확하게 내릴지 저희가 모르겠는데 아마 이 칸으로 지금 내리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현송월 단장의 모습이 보입니다. 네. 현 단장이 내리고 짧게 잠시 보고 또 정면에서 지금 저희가 찍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어떠십니까, 김피아노 선생님? 오늘 현 단장의 이 표정은 어떤가요? 어제랑 좀 비슷한가요? 어제보다는 조금 뭔가 경직돼 있는 듯한 느낌이 드네요. 예. 그러니까 어제는 희정일관 옅은 미소를 가지고 있었다면 예. 지금은 약간 피곤함인지 모를 약간의 어떤 경직함이 조금 보이는데요. 예. 역시 또 잠깐의 휴식, 그러니까 사실 강릉에서 지금 1시간 45분이 걸렸어요. 상당히 빨리. 예, 그러면 현성월 단장의 입장에서는 내가 지금 이렇게 온 게 서울이 맞긴 맞나라는 약간 그런 생각도 할 것 같고요. 여러 가지가 겹칠 것 같은데 예. 현성월 단장이 또 이런 말을 했잖아요. 서울 남자들보다 강릉 남자들이 따뜻하다. 이런 얘기가 나듯이 서울에 오니까 다시 경직된 얼굴로 다시 돌아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 강릉 남자가 따뜻하다라는 얘기를 한 것은 제 생각에는 어떤 지나가는 사람이 참 이쁘다 소리를 그렇죠. 쳤답니다. 자기 보고 이쁘다 그러니까 강릉 남자가 따뜻하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준비된 리무진 버스에 올라타는 모습도 저희가 실시간으로 현장 화면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일행들이 올라타는 모습도 보고 계신데 실장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국장님께서는 예, 국장님께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굉장히 바쁜 것 같아요. 오늘 몇 군데, 한 서너 군데라고 했는데 사실 서울에는 교통이 복잡하고 그래서 이 빠른 시간 내에 보고 또 마무리하고 또 이 올라가야 되니까 네. 마음이 굉장히 급할 겁니다. 네, 네 말씀해 주시죠. 예. 네. 아마 저희가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공연장을 지금 둘러볼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어제는 바로 강원도로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이 강 이남 쪽에 이 서울 중심지 근처의 강 이남 쪽을 구경을 못했을 겁니다. 근데 아마 오늘은 지금 현재까지 저희가 알고 있는 이 동선이 뭐 계획대로 갈지는 모르겠지만 워낙 이 일정 변경이 잦기 때문에 잠실을 들러서 아마 다시 이쪽 또 장충체육관을 올라오고 국립극장 이렇게 아마 가지 않을까 지금 이런 취재 결과가 나왔는데 잠실로 간다면은 어떠세요? 혹시 처음 이 우리나라를 왔을 때 그러니까 강남 쪽이지 않습니까? 네. 거길 봤을 때 느낌이 어떠셨는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사실 가장 충격적인 게 테헤란도를 처음 봤을 때 예. 와,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 같은 민족이 사는 땅이 맞나라는 정도로 예. 되게 너무 이국적이었어요. 그래서 약간 여기가 뉴욕이랑 헷갈릴 정도로 거기에 예. 높은 빌딩들이 되게 제가 감탄을 했었었는데요. 이번 사실 오후 일정이 상당히 타이트해요. 예. 이게 그냥 버는 것도 아니고 꼼꼼히 공연장을 하나 버는 게 최소 한 2시간이라고 해도 예. 지금 5개 정도는 봐야 되거든요. 근데 또 이동 거리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오늘 일정이 되게 타이트하기 때문에 예. 언제 감탄하고 느낄 사이 없이 일단은 전 공연장과 이 공연장의 비교도 해봐야 되고 예. 여러 가지를 체크를 해야 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오늘 현성월 단장의 일행은 정말 오후에는 정말 정신없이 돌아갈 걸로 생각합니다. 제가 볼 알겠습니다. 때는 강릉이야 거의 정해져 있다시피 했지만은 서울에는 이 서너 개를 물리적으로 시간이 안 돼요. 그래서 아마 과거에 했던
과거에 했을 때 어느 곳이 제일 좋았느냐, 네. 그다음에 그런 데이터를 보고 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는 과거에 그 국립극장이 한 2회 정도, 예. 예술의 전당 1회, 그다음에 장충체육관 이렇게 한 기록이 있더라고요. 네. 볼 예. 때는 그 중에서 후보지가 나타나지 않을까. 그다음에 가장 안정적이고 경호하기 좋고 이런 데가 보면은 국립극장이나 뭐 예술전당 이렇게 예. 좁혀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송월 단장을 일행을 태운 사전 점검단이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일단은 삼각지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네. 이쪽으로 가서 잠실 롯데호텔로 이동하지 않을까, 거기서 오찬을 하지 않을까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혹시 잠실 롯데 호텔로 가게 되면 가장 가까운 것이 서초에 있는 예술의 전당이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많거든요. 거기보다는 롯데 호텔이면은 거기죠. 잠실 거기에 바로 학생체육관이죠. 예, 거기가- 실내 아, 체육관. 잠실, 그러네요. 예. 예. 거기 어쨌든 이런 그 공연장을 일단은 돌아볼 텐데 제 생각에는 사실 경호 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했을 때 예. 사실 매해 그 대통령이 주관하는 신년음악회를 예술전당에서 하니까 경호 측면에서 봐도 그쪽이 가장 어떤 여러 가지 측면을 봤을 때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제가 볼 때는 이제 그건 우리 생각이고 예. 우리 현송월 단장이 어떤 생각하는지 우리는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사람이 이제 우리 고척동 같이 한 2만 5천 명을 놓고 대규모 행사를 하고 싶은 건지 아니면 잠실에 있는 학생 그 체육관, 예. 잠실 학생 체육관 같은 한 만 몇천 명 들어가는 걸 원하는 건지 아니면 뭐 1,500명짜리 국립예술국장이라든가 아니면 예술의 현장은 한 2,500명 정도. 그다음에 이제 세종문화회관은 3,800명 되니까 현송월 단장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그걸 모르겠어요. 일단은 음향만 얘기 따지면은 뭐 예술 현장이 제일 좋겠죠. 예. 근데 사람 숫자를 많이 늘리고 좀 이렇게 선전선동 차원에서 조금 이렇게 하고 싶다 그러면 아마도 이제 체육관이나 뭐 고척돔이나 이런 데를 또 원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떤 결정을 할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 사실 공연장을 정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11시 13분인데 밥 먹어야죠.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일단 아마 지금 점심을 먹으러 이동을 하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알고 있는 바로는 일단 잠실 쪽에서 식사를 먼저 할 것으로 예정이 돼 있는데 아마 그 장면도 저희가 비춰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어떤 메뉴가 준비가 될까요? 참 또 이 메뉴에 별로 뭐 이게 크게 뭐 관심이 없을 줄 알았는데 또 막상 식사 때가 되니까 관심이 좀 네. 갑니다. 뭘 네. 먹어야 잘 먹었다고 소문이 날지. 아마도 잠실 롯데호텔 예. 구관인지 신관인지 모르겠는데 아마도 어찌됐든 간에 구관에서 봐도 마찬가지고 신관에도 마찬가지고 아마도 123층짜리 빌딩이 있기 때문에 예. 아마도 이제 북한 대표단한테 우리의 그 빌딩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과시하기 위해서 그쪽을 택한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이게 아시아에서 그 세 번째인가요? 두 번째인가요? 상당히 높은 빌딩으로 알려졌는데 그걸 본다면 참 뭐 저희가 뭐 현송월 단장의 마음을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어떤 느낌이 들지 정말로 좀 신기할 것 같습니다. 그 높은 빌딩을 보면 사실 북한에도 105층 건물이라는 유경 호텔이 하나 있거든요. 예. 105층이요. 네, 예. 105층짜리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물론 우리 롯데 제이롯데 월드 제이롯데, 빌딩보다 예, 예. 제이롯데 월드보다는 낮긴 한데 나름 그걸 보면서 이런 위안도 가질 것 같아요. 아니야, 우리도 105층짜리가 있어 이렇게 위안은 가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근데 105층짜리는 애물단지거든요. 그렇죠, 사실. 애물단지고 김정일이가 그걸 만들어 놓으니까 김일성이가 화가 나서 김일성이 출근길을 그 105층짜리 건물이 안 보이도록 이렇게 노선을 돌릴 정도로 아주 애물단지였습니다. 아. 네, 콘크리트로 부어가지고 이렇게 끝만 빼촉하기 때문에 예. 우리 건물같이 이렇게 올라간 게 아니고 끝만 빼촉해서 105층을 만들긴 했어요. 그다음에 이제 객실이 한 3,000개 되고 하는데 예. 그게 돈만 많이 쓰고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가지고 굉장히 북한이 이제 고생을 하는 그런 건물이기 때문에 우리하고 상황이 다릅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북한 점검단은 계속해서 이동 중이고
보이는 화면으로는 거의 한강대교 근처까지 온 것 같습니다. 예. 잠실로 이동할 것으로 보이고요. 조금 전에는 KTX 서울역에 도착한 모습도 저희가 화면으로 보여드렸는데 잠깐 비춘 화면에는 이 태극기를 든 사람들의 모습도 보였고요. 시민도 많이 모였고 경찰 인력도 굉장히 많이 배치가 됐었거든요. 좀 국장님, 실장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일단은 KTX가 예. 텅텅 비어서 북한 대표단하고 우리 올림픽 관계자만 싣고 왔다는 것 자체가 이건 좀 지나친 거 아닌가. 예. 우리 원래 열차 편성에 한 칸만 써도 될 걸 뭐 열차 전체를 새로 편성해서 보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건 뭐 과공은 비례라고 너무 지나치게 공손하면은 예의에 어긋난다는 게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건 뭐 좀 지나친 거 아닌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 게 들고 그다음에 경호는 현송월 단장 일행이 내려올 때 9개 중대 720명의 경호를 했는데 예. 아마 지금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지금도 그 정도 인력이 현재 동원돼서 현재 경호를 하고 있고 아마도 오늘은 교통신호를 좀 위반해도 잡을 경찰이 별로 없을 겁니다. 아마 다 저기 가 있을 테니까. 네, 그렇다고 위반하는 분들은 없으시겠죠. 예. 지금 강변북로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저희가 강변북로를 통해서 아마 잠실까지 갈 것 같은데 어제 저희 뉴스를 이제 시청을 하신 시청자분들은 뭐 잘 보셨겠지만 계속해서 저희가 저렇게 이 봉고 위에서 그러니까 승합차 위에서 저 큰 카메라를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비추기 때문에 지금 좀 흔들리는데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흔들리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 말아주시고 이거 좀 양해를 해주십시오. 저게 차에서 그냥 저 무거운 걸 이렇게 어깨에 들고 가면서 찍다 보니까 조금은 좀 화면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고 계신데요. 오늘 날씨도 좀 추운데 아마 이 카메라 기자들 상당히 좀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강변북로가 상당히 춥잖아요. 저희가 저렇게 쌩쌩 달리다 보면 일단 지금 강변북로로 진입을 해서 가는 모습 보고 계신데 어제 이야기를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국장님, 어제 지금 뭐 720명 정도 이야기를 했는데 뭐 이것저것 다 합치면 경력이 한 1000명 가까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보도들이 좀 나왔거든요. 뭐 당연히 불미스러운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 철저하게 경호하는 건 아주 뭐 손님을 불러놓고 아주 당연한 이야기지만 또 일각에선 아니 무슨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목소리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는 그거를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좀 큰 시각에서 봐야 된다. 네. 그러니까 형님 같은 자세로 손님 왔으니까. 그다음에 지금 온 세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어요. 이 북한하고 지금 남북 유일한 분단 국가 아닙니까? 네. 그리고 이것이 올림픽을 이번에 남북한이 같이 함으로써 올림픽의 이 평화 기여는 얼마나 크다. 예. 여기 굉장히 중요하거든. 이런 중차대한 행사기 때문에 정말 철두철미하게 이게 경호도 해야 되고 불미스러움이 없어야 됩니다. 이런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우리가 국빈 대접한다시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 초대해놓고 돈은 돈대로 들고 욕은 욕대로도 먹고 그래서 되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어떤 행사를 하기 전까지는 난상 토론을 해도 돼요. 예. 이게 장단점에 대해서 그다음에 우리가 살 것 차이나 이런 얘기를 해도 일단 스위스 로잔에서 20일 날 이제 어떻게 하기로 결정이 됐지 않습니까? 예. 그럼 거기에 틀을 맞춰서 각 분야에서 그 성공으로 가는 길로 갈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된다. 이것이 우리 한국 사람들 주특기잖아요. 어려울 때는 잘합니다. 그래서 좀 마이너하게 작은 거 가지고 너무 과대 대접한다. 네. 과하게 이런 차원만 보지 말고 안전하게 성공적으로 가려면은 작은 것도 철두철미해야 된다. 근데 제가 여기 덧붙이고 싶은 거는 겉으로 보니 형식도 중요하지만은 네. 이제 공연을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떤 내용으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과거 우리가 여러 차례 하면서 공연하면서 와서 체제 선전하고 뭐 얼마나 얼굴을 붉혔어요. 예. 근데 우리가 이미 다 알아요. 과거 우리 북한하고 우리하고 체제 경쟁에서는 정말 너무나 차이가 난다 이제. 그래서 우리가 다 아는 자세로서 너그러이 이해를 해줘야 되지만은 예. 북한도 우리를 충분히 이해하고 정말 이번이 체제 선전의 장을 활용할 게 아니라 남북 간의 대화를 하고 남북 교류를 협력하고 이런 데서 우리 국민들 자극하면 안 돼요. 우리는 우리 국민들이 협조하면 할 수 없어요. 북한은 위에서 지시하면 하지만은 우리는 우리 국민들이 반대하면 못 한다고요.
이런 걸 충분히 납득을 시키고 공연을 어떻게 내실 있게 이렇게 미래지향적으로 뭐 민요라든지 저희들이 얘기한 대로 세계 그 명곡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하면서 이 협연까지 고려해서 이렇게 새로운 양상으로 발전시켜야지 이거는 뭐 형식도 중요하지만 내용도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사실 이번 공연의 레파토리, 그러니까 공연 종목, 예. 공연 종목들을 이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 저는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상당히 북한은 오래전부터 준비해왔다. 이런 느낌을 상당히 받았어요. 왜? 이런 일이 이미 갑자기 김정은이 신년사를 하자마자 갑자기 이렇게 막 급속도로 진행이 됐는데 전혀 없던 얘기를 우리 140명 가겠다. 우리 공연 이런 거 하겠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전에 준비가 안 돼 있었어요. 이게 단적인 실례는 뭐냐면 2018년 북한의 신년음악회를 보게 되면요. 예. 깜짝 놀랐어요. 그걸 쭉 봤는데 40분 동안 외국곡을 연주합니다. 북한의 대표적인 악단인 그 조선인민군 공원협창단과 모란봉 악단이 연주하는 프로그램에 오케스트라가 40분 동안 외국곡을 한다는 건 전례 없던 일입니다. 예. 그걸 왜 연주했을까요? 신년음악회. 그건 바로 우리는 이 정도는 준비되어 있다라는 여러 가지 보여주기가 아니었나 이런 네. 생각이 들고요. 아까 우리 정치적 색채가 진한 음악들이 올 수 있다. 저는 왔으면 좋겠어요. 왜? 그 정치적 색깔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우리 어린 친구들은 방공교육이 제대로 됩니다. 알거든요. 네. 역시 제대로는 저렇구나. 예. 이런 것들이 확 입지되면서 우리 지금 자신 있어도 됩니다. 아무리 정치적 색깔 김정일 장군이 역시 저들은 아직도 저러고 사는구나. 네. 이 교육이 다시 한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충분히 자신감 가져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리고 그런 점을 잘 알고 있는 북한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번에 이런 정치적 색채가 띈 프로그램을 안 가져올 확률이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얘기한 대로 우리가 서로 아는 민요라든지 그리고 민요 야수, 뭐 백조의 호수, 그다음에 오페라 유령 이런 세계 명곡들을 그들이 계속 그 연주를 해왔거든요. 예. 이런 것들을 가져와서 왜 삼지연 아련악단이라는 명칭을 썼냐면 그들은 삼지연 악단의 가장 원조가 뭐냐면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북한 최초의 팝스 오케스트라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예. 우리도 팝스를 할 수 있었어. 할 수 있고 즐기고 있어. 이걸 홍보하는 거예요, 전 세계에다가. 그러니 왜 삼지연 관현악단이냐면 그 팝스가 올 것이다. 우리는 관현악, 보통 오케스트라 관현악, 심포니를 연주하는 거 할 수도 있지만 예. 그것보다는 우리도 좀 세련된 팝스도 할 수 있어. 이걸 가르치고 홍보하기 위해서 삼지연이라는 악단이라는 이름을 써가지고 거기다가 여러 무용도 성악도 합해서 140명 규모를 만들어서 삼지연 악단을 관현 악단으로 가져오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까 실장님 그 북한이 뭐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를 했을 수도 있고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했을 때 상당히 지금 뭐 어찌 보면 북한이 좀 원하는 대로 흘러가고 있다라는 그런 모습도 들기는 하거든요. 뭐 여러 면에서. 근데 이게 지금 우리 측도 이제 방문을 해야 되고 다시 또 선발대가 북한에서 내려오고 계속 가다 보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평창올림픽 개막입니다. 근데 이쯤 되면 지금 시기는 올림픽에 대한 이야기, 선수들에 대한 이야기, 우리 평창올림픽을 좀 더 홍보할 수 있는 이런 게 돼야 되는데 계속해서 남북 대화에 대한 이야기만 오고 갈 것 같거든요. 실무회담을 비롯해서 이 좀 걱정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남북한 대화, 그다음에 예. 현송월 단장의 그 방남 이것이 모든 이슈를 다 잡먹고 있기 때문에 예. 다 묻혀버렸지 않습니까? 예. 우리 정말 선수들이 어떻게 경기할 것인가? 이번에 우리가 메달을 몇 개 딸 것인가? 그다음에 이제 전 세계적으로 우리 선수보다 더 뛰어난 뭐 여자 피겨 스케이팅의 뭐 세계적인 선수도 있고 예. 하는데 그런데 그 현재 초점이 맞춘 게 아니고 오로지 현재 그 남북 문제 그다음에 특히 북한의 그 남한에 오는 그런 그 대표단에 이제 원래 초점 맞추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안타깝고. 근데 아까 우리 김철웅 그 피아니스트가 말했듯이 북한이 신년사를 이렇게 얘기할 때는 예. 신년사를 쓰기 위해서 선전성동부에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합니다. 예. 그러니까 신년사가 그 말이 평창올림픽에 나왔을 때는 준비가 끝난 겁니다. 신년사 나와서부터 준비한 게 아니고 예. 신년사가 그게 나왔을 때는 벌써 준비가 끝난 건데 그 증거가 작년도 10월 7일 날 북한의 노동당 7기 2차 대회를 했어요. 예. 당 중앙이 7기 2차 회의를 했습니다. 거기서 김여정이가 뭐 당 조직 지도부 제1부부장이 되고 예. 현송월이
당 선전선대부 부부장이 됐다. 네. 이것 자체가 벌써 현송월을 단장으로 보내서 한국에 가서 공연하겠다는 결정이 난 겁니다. 그래서 결정이 나기 전부터 상당히 준비를 했겠죠. 예. 근데 벌써 10월 7일 날 결정이 난 거예요. 이 사람 내부적으로. 그다음에 또 가장 큰 특징이 가장 큰 증거가 또 하나가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 예. 최휘가 국가체육지도위원회 위원장이 됐어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평생 선전선동만 하던 사람이 갑자기 무슨 뭐 체육지도위원장이 됩니까? 이거는 처음부터 체육을 통해서 북한 체제를 선전하겠다 딱 작심을 한 거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그 밑에 있는 이제 현성월 단장이 이제 부부장으로 이렇게 되고 하면서 이제 이 올림픽 자체를 북한 체제 선전을 하고 하는데 초점을 맞추겠다라는 결정이 벌써 난 겁니다. 그게 벌써 작년도 벌써 후반부터는 벌써 준비가 다 끝났다. 오래전에 준비가 됐죠. 그렇죠. 우리 대통령께서 지난 그 북한의 그 태권도 시범단이 예. 작년에 무주에 왔을 때 예. 우리가 이제 그 공동 개최 이런 얘기를 북한에 전달했지 않습니까? 전달한 그때부터 벌써 북한이 준비 시작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김 생각도 한번 좀 들어보고 싶어요. 예, 근데 이제 지금 선수들 예년 같은 하계 올림픽 같은 경우는 예. 지금 뭐 각 선수를 분석해서 어디에서 메달 따고 뭐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거기에 대한 이제 궁금증인데 우리도 하계 올림픽은 잘 알아요. 근데 예. 동계 올림픽은 한국에서도 그렇게 인기는 많이 없었어요. 예. 뭐 소치 올림픽 뭐 있었지만은 그리고 우리가 그 빙상 쪽에 많이 잘하는 사람도 별로 선수층도 얕고 그래서 그거는 굉장히 관심이 없었는데 이번에 의외로 관심이 많아진 거죠. 예. 이 북한이 참여하면서 참석 안 한다고 했다가 참석하면서 근데 여기에 이제 또 추가가 되는 것이 남북 관계가 2년 동안 교류가 단절됐다가 이거를 계기로 해서 이어지니까 예. 자연적으로 남북대화 얘기 안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남북대화 이후에 시작하면서 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이어질 것인가 예. 이런 거에 대해서 국민들 굉장히 관심이 많다고 이것이 지금 상대적으로 그 올림픽 내용 자체에 대한 것보다는 예. 다른 얘기가 지금 많이 되고 있다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어찌 보면 지금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북한의 기획, 북한의 의도대로 자꾸 이렇게 놀아난다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데 예. 그만큼 우리 국민들이 북에 대한 어떤 관심이라든지 통일에 대한 관심이 이만큼 높아지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물론 평창 올림픽이라는 우리 국익의 큰 행사를 하고 있지만 그만큼 또 북한과의 관계성이라든지 북한과의 어떤 통일이라는 그런 이벤트가 상당히 관심이 많아져서 그와 못지않은 뜨거운 열기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그리고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그 분명히 해야 될 것은 우리 선수들이 피땀 흘려 그 평창 올림픽을 치러낼 선수들에 대한 관심도 똑같이 우리가 가져야 될 필요성도 있고 예. 또 두 번째로는 이런 여러 가지 이벤트들, 북한의 이벤트들 이런 것들이 물론 북한도 여기서 보여주고자 하는 기획도 있겠지만 또 의도도 있고 물론 그들도 또 홍보도 해야 될 거고 자기들의 어떤 그 속내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랑 별로 다르지 않다는 것을 느끼는 것들이 우리 약간 통일의 약간 반석이 될 수 있는 단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예. 이런 동계올림픽이라는 큰 이벤트를 통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국익도 얻고 서로 민족이 하나라는 것도 같이 얻고 그래서 조금 뭐 통일이 조금 서로 그러니까 그 국민적 정서가 그쪽으로 한 발짝 더 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일단 우리는 그 두 가지를 얻으려고 이제 북한 대표를 초청한 거 아닙니까? 예. 첫 번째 북한 대표라면은 북한이 뭐 평창에다가 핵미사일을 쏠 일은 없다. 그러니까 안전 올림픽이 되니까 많은 그 국가의 선수단을 초청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관광객도 많이 올 거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입니다. 안전 올림픽. 두 번째는 흥행 문제인데 만약에 흥행이 안 되면 강원도가 적자급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예. 적자를 벗어날 수 없으니까 강원도 자체뿐만 아니라 대한민국도 체면도 말이 아니죠. 예. 그래서 일단은 흥행도 성공을 해야 되고 하는데 측면에 있어서는 일단 북한 대표단이 와주니까 북한이 노동신문에서 좀 심하게 말을 하긴 했지만
일면은 일리가 좀 있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자기들이 무슨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주셨다는 건 좀 지나친데 어찌됐든 간에 큰 도움을 준 건 맞네요. 도움을 받은 건 사실입니다. 받은 건 사실인데 사실이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그런 측면을 이제 볼 필요는 있고 다만 또 우리 김철웅 피아니스트가 아주 좋은 말했습니다. 저는 큰 틀에서 봤을 때 북한 체제는 저게 인간의 보편적 가치를 위반하기 때문에 예. 저게 오래 안 간다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체제가 굉장히 현재 유엔 제재가 이제 심하기 때문에 예. 저 체제가 오래 지탱이 안 되니까 결국은 저 체제가 무너지면 통일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통일하려면 우리 국민도 그렇고 대한민국 국민도 그렇고 북한 주민도 그렇고 우리가 한민족이고 통일을 지향해 나가야 될 대상이라는 것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그것이 이번에 우리 올림픽 뭐 이렇게 공동 입장하고 단일팀 만드는 자체가 아마 그런 데 기여하지 않겠나. 앞으로 북한이 선전선동을 하려고 내려왔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남북한이 통일하는데 특히 우리 대한민국 주도의 통일에 북한이 도움을 준다고 생각한다면 예.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데 잠실대교로 이제 빠지는 것 같습니다. 멀리 그 제2 롯데월드가 아까 타워가 보였죠. 예. 보였죠. 예. 오늘 가시거리가 좀 더 좋았으면 좋을 뻔했습니다. 이게 저희가 요새 미세먼지 때문에 상당히 좀 이 대기질이 안 좋은데 지금 보니까 약간 좀 뿌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평소보다 좀 낫긴 한데 예, 네. 이제 넘어가면 네, 예상대로 잠실 롯데 호텔에서 오찬을 가질 것 같고요. 예. 지금 또 전해지는 내용에 따르면 저희가 여러 가지 후보지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잠실체육관 그리고 장충체육관, 국립극장 이렇게 세 곳을 들릴 것 같다. 예. 이 이야기까지 지금 전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순서대로 잠실체육관부터 들르지 않을까 싶은데 7,000명 정도 좀 수용이 그렇죠. 가능한 잠실 학생체육관은 7,000명 정도인데 거기는 음향시설이나 이런 건 좀 떨어질 거예요. 그다음에 이렇게 또 예술 공연하기는 좀 큰 감이 있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국립극장이나 장충체육관 이 정도가 그 과거에도 그게 국립극장이 2번인가 했더라. 85년, 90년 그렇게 해서 이쪽에 관심이 많지 않을까. 그건 봐야죠. 아까 네. 말씀하셨지만은 현송월 단장이 어떻게 생각을. 또 지금 생각을 현성월 하냐. 단장이 뭐 이건 제 생각이지만 한강 바라보고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아마 저 그 유명한. 한강 위를 저렇게 건너가는 건 본인이 처음일 테니까 그렇죠. 예 저도 처음 와서 이 한강 위에 다리를 건널 때를 생각하면 정말 놀랬거든요. 야,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 있구나. 현 단장도 아마 그런 생각을 좀 했으면 좋을 텐데요. 제가 한강에 대한 에피소드가 좀 있어요. 예. 그 제가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 왜 사람은 계속 자기가 살던 곳의 그 이름을 자꾸 기억하는 버릇이 예. 있잖아요. 버스에 제가 한강을 가고 싶어서 한강을 갑니까라고 물어봐야 되는데 대동강에 갑니까라고 물어봤어요. 네. 그랬더니 그 아저씨가 정말 웃기게 간다는 거예요. 아 대동강을 간다고. 대단하신 분이세요. 대동강으로 태워다 주셨나요? 경찰서로 태워다 주더라고요. 참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네. 아, 네, 지금 현송월 단장 일행을 태운 리무진 버스 2대 그리고 경찰 호위 인력 그리고 취재진 인력까지 잠실대교를 건너고 있는 모습 그리고 대교를 건너 넘어섰습니다. 저 지역이 사실 정말 많이 막히거든요. 네. 차로 가면 저 지역은 정말 1년 365일 막히는 지역인데 차가 한 대도 없네요. 예, 차가 한 대도 없는 모습을 보니까 참 신기합니다. 네. 오해할까 싶은데요. 이렇게 나만의 차가 없는 그러니까요. 이게 차가 원래 정말 많은 지역인데 꽉 막히는 지역인데. 아마 저 지역 외에 주변 지역은 지금 어느 정도 교통 통제가 이루어지면서 그렇죠. 상당히 좀 네. 정체를 빚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일정이 굉장히 빡빡하기 때문에 어쩔 예. 수 없을 겁니다. 지금. 그래서 뭐 일부에서는 그런 것 때문에 또 불만을 제기하기도 네, 하지만 그렇죠. 저희가 모신 손님이고 또 그만큼 또 잘 이렇게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좀 양해를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고요. 네, 지금 거의 거의 다 왔습니다. 예. 도착을 한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생각을 해봤을 때 만약 경우 현성월 단장이 돌아다니는 그 체육관 시설을 선택을 한다. 예. 그러면 100% 전자악단이 옵니다. 전자악단이요. 오케스트라는 그 순수 마이크를 안 된 오케스트라가 네. 가진 국장을 쓸 테지만 전자악단인 경우에는 스피커가 놓인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아이돌이나 이런 그룹들이 사람을 많이 하기 위해서 경기장 같은 데 사잖아요. 예. 그런 스피커를 동원한 악기 동원이라면 오케스트라 중심도 였겠지만 오케스트라도 마이크를 쓰고 예. 전자악단 중심으로 올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많은 그 공연장에서는 그냥 오케스트라 악기로는 도무지 그 소리를 융합이 안 됩니다. 예. 하지만 그 스피커를 써가지고 한다 그러면 그런데 그 스피커를 쓸 수 있는 악단은 어디냐? 전자악단인 거죠. 그래서 저는 관현악단도 오겠지만 그 가운데 전자악단이 꼭 참여를 온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글쎄요. 그러니까 이번에 삼지연 그 관현악단이 네. 아마 북한에 내노라는 그 악단이 다 총출동할 거라고 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보천보, 왕대산, 그다음에 네, 네, 뭐 모란봉 악단도 분명히 올 거고, 그렇죠. 청봉 악단도 또 올 겁니다. 그렇죠. 다 가져와서 실력을 뽐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뒤에 이제 관현악단에게 쭉 맞아요. 포진을 하고 네. 그 음악에 맞춰서 네. 자기들은 또 직접 또 이렇게 기타도 연주하면서 그렇죠. 아마도 대한민국 국민한테 아주 결국 음악을 선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저는 좀 궁금한 게 그 공연이 목적이 보통 일반적으로는 김정은 위원장을 향한 목적이라고 한다면 이번에는 글쎄요, 우리나라 사람을 위한 어떤 공연 위주로 될까요? 아니면 이게 전 세계 지금 생중계가 되었습니까? 네. 전 세계 어떤 메시지를 향한 공연이 될까요?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 민요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다. 우리끼리 그들이 얘기하는 우리 민족끼리라는 홍보의 한 형태로서 예. 통일을 우리 민족끼리 해야 된다 해서 우리 민요를 하나 할 것 같고요. 예. 두 번째로는 나만 곡을 직접 부르진 않을 겁니다. 절대로 그런 곡은 선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러니 그들이 선택은 세계 명곡이 될 확률이 많은 거죠. 예. 왜? 또 두 가지를 노리는 겁니다. 전 세계 보여줄 거리도 있고 자기들이 자유롭다는 것도 홍보하고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떤 세계 명곡이 될 확률이 되게 많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네, 지금 이야기를 나누는 와중에 버스가 멈춰 섰고요. 아마 잠시 후에 다시 일행이 내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도 롯데호텔 예. 꼭대기 스카이라운지 근처에 그 아주 좋은 식당이 있어요. 네. 이쪽에 그 스카이라운지에 스카이라운지에 있는 식당에 거기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저희가 지금 메뉴를 좀 알면 메뉴 이야기도 하고 싶은데 아직까지는 지금 메뉴를 몰라서 이야기를 못 하고 있습니다. 이제 네. 곧 내릴 것 같습니다. 이게 2시간 좀 넘었네요. 그러니까 강릉 호텔에서 출발을 하고 2시간 좀 넘어서 지금 잠실까지 와 있는 모습입니다. 네. 버스도 사실 거의 가려져 있어서 내부 모습이 보이지 않고요. 보통 보면은 이동 경로를 최소화해서 뭔가 노출을 좀 네, 지금 최소화한다 이런 느낌이 내렸습니다. 느껴지는데요. 네. 서울역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많았던 게 언제 온다 이걸 어느 정도 공유가 가능하기 때문에 알지만 지금 여긴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이 되고 있어서 일반 시민들 분들이 알기 쉽지 않습니다. 언론사가 이제 취재 정도 하면서 알아내는 것들이기 때문에 네. 입구로 들어가고 예. 있는 모습까지 함께 보고 계십니다. 아마 이 이후에 또 이 영상을 좀 저희가 더 확보를 해서 보여드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입구 모습은 여기까지고요. 네, 정말 뭔가 경찰 인력이 상당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경찰이 다 절로 몰려 있기 때문에 오늘 서울 시내 경찰분들이 많이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현송월 단장의 조금 전 도착한 모습을 다시 한번 보고 계십니다. 네. 보면 실장님 보시기에는 좀 어제보다 오늘 느낌 어떤지. 네, 어제보다는 좀 경직된 그 생각이 듭니다. 아마도 한국에 와서 엄청난 충격을 받아서 놀란 것 같은데요. 굉장히 그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가 선전선동부 부부장이고 북한 제재를 선전하고 싶지만은 이 선전해도 될 일이 아니구나 라는 그런 좌절감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느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저 표정이 굉장히 좀 어둡고 예. 좀 경직됐죠. 그리고 아마도 현재 밥 먹으면서 바로 앞에 그 123층짜리 빌딩을 보게 될 겁니다. 네. 그다음에 또 한강도 보이게 되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제 아마 많은 걸 느끼게 될 겁니다. 우리가 현재 밥 먹으면서 이제 올림픽대로하고 강변북로에 있는 차들을 다 보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할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이게 더 이상 그 북한 체제가 더 이상 존속해서는 안 되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김정은 위원장도 그렇고 이 북한 지도부들이 그런 부분을 가장 좀
고민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남한의 실상이나 이런 모습들이 좀 노출이 최소화되기를 원하는데 그걸 감수하고서라도 이번에 이렇게 보낸 건 그 무엇보다 더 많은 걸 얻기 위해서라고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러니까 우리하고 많이 틀리죠. 우리는 가급적이면은 이런 모습을 많이 보여주는 것이 좋고 그다음에 가능한 한 많은 사람이 내려와서 보면은 그게 홍보 효과가 있단 말입니다. 예. 그 이면에 또 우리가 노력해야 될 거는 이런 것들을 다 녹음하고 해서 북한은 이미 SNS 이런 게 발달이 많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예. DVD나 뭐 이 USB 이런 걸로 해가지고 요즘 흔히 얘기하잖아요. 정보 폭탄. 예. 그래서 우리 남한 사회, 북한 사회에 비교할 수 있는 이런 자료를 이번 올림픽 때 잘 만들어서 그것도 전파하는 것도 좋은 거라고 봐요. 세상에 북한이 사실 그 정치를 쉽게 하는 거는 언론을 좌지우지 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근데 그런 것들을 굉장히 타이트하게 하니까 우회적으로 우리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또 요즘 중국과의 관계가 굉장히 시장 경제가 많이 교류가 심한데 예. 그쪽을 통해서 우리 남한 사회에 그 물결이 들어가고 자본주의 사회의 냄새가 막 풍길 수 있도록 이런 것도 향후 우리가 통일을 겨냥한다면 이런 걸 철저히 준비해야 된다고 봐요. 예. 이 올림픽이 그런 면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저 현성월 단장의 어떤 성내 이런 예. 것들을 이렇게 생각을 봤을 때 제가 북한에서 대표단 단장으로 왔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 거냐면 가장 적후 중에서도 가장 적 정심이 들어온 겁니다 지금. 예. 그러니 잠실입니다 지금. 긴장에 또 긴장을 할 것 같고요. 예. 또 두 번째로는 우리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타향에 가게 되면 고향의 까마귀도 그립다 예. 이런 생각이 있어서 괜히 애국자가 되는 듯한 기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오면 올수록 이런 것들이 눈에는 보이지만 정신이 차려야 되겠다. 약간 이런 생각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건 좀 개인적인 궁금증인데 네. 사실 현송월 단장이 어제와 똑같은 지금 옷차림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이 메이크업 같은 걸 직접 할지 이런 부분도 궁금한데 혹시 아시는 부분이 있을까요? 아 사실 그 메이크업은 기본적으로 북한 여성분들은 따라다니는 메이크업이 따로 없습니다. 아. 기어는 예술 아무리 유명한 그 아티스트도 물론 분장사가 따로 있긴 하지만 예. 그 한 사람에서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분장사의 역할은 그냥 수선 정도를 해주고 다 배우들까지도 다 자기 화장은 자기가 합니다. 메이크업. 알겠습니다. 실장님 그 선전선동부에 대해서 뭐 대충 느낌은 옵니다. 근데 그 부에서 하는 일 그리고 지금 부부장으로 직책이 알려진 상황인데 그 부부장 정도면 어떤 일을 하는지 좀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은 북한은 이 정치 사상, 예, 그러니까 정치 사상 부분을 전반적으로 장악하는 것이 이제 선전선동부고, 예, 그다음에 이제 북한 체제의 우월성, 그다음에 그 최고 지도자의 그 우상화 예. 부분을 이제 담당하는 것이 이제 선전선동부입니다. 그러니까 노동당에 조직 지도부가 있고 선전선동부가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 부처가 이제 한 뭐 10여 개 됩니다. 예. 그런데 조직 지도부는 육체를 담당하고 선전선동부는 정신을 담당합니다. 그러니까 선전선동부하고 조직 지도부 두 개를 합치면 거의 뭐 북한 체제를 다 장악한다고 보면 될 것이에요. 예. 그래서 김정일이가 제일 먼저 담당한 게 조직 지도부하고 선전선동부 부장을 맡기 시작을 해서 선전선동부 부장은 나중에 누굴 주지만 죽을 때까지도 조직지도부 부장을 계속 담당을 했었어요. 예. 그만큼 그 조직지도부가 중요한데 선전선동부도 그것만큼 중요합니다. 북한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선전선동을 반드시 해야 되고 정치사상 교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엄청나게 중요한데 현성월 단장이 현재 부부장으로 승진했다는 자체가 예. 앞으로 음악 예술을 통해서 북한 체제를 한번 유지해 보려고 하는 그런 그 저희를 보인다고 서열 2위가 맞네요, 부부장이면. 부부장 그러니까 선전선동부에 제일 부부장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선전선동 부장이 박광하고 예. 제일 부부장은 누군지 모르겠어요. 최희가 하다가 예. 최희가 이제 또 다른 걸 하는 건지 최희가 계속 하는지 그건 확실치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현성월이 이제 부부장이니까 부부장도 몇 명 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선전선동부에서 한 4명 내지 5명 정도 안에는 들어가는 손에 사람이고 꼽히는 사람이군요. 그다음에 알겠습니다. 그 노동신문을 검열한다든가 예. 아니면 신년사를 쓰는 것도 선전선동부가 합니다. 북한의 목소리를 다 대변하는. 그렇죠. 네. 전 언론을 다 장악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어찌 알겠습니다. 보면 네. 북한 체제를 유지하는 가장 핵심 부서죠. 북한의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세뇌 교육 있잖아요. 예. 거기서 만들어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선전선동부에서 모든 각본을 짜서 이렇게 해라 하는
모든 지시를 그러니까 선전에 관한 모든 지시를 그쪽에서 기획을 하고 예. 내려보내고 이런 그 번거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북한 체제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자기들이 각종 선전 수단을 통해서 자기들의 생각, 그다음에 수령의 위대성, 예. 체제의 또 우월성, 그다음에 제도의 우월성 이런 것들을 홍보하는 건데 여기를 종합 통제하고 그 모든 것을 관리 감독하는 부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현송월 단장이 지금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봤을 땐 그냥 북한 여성 정도의 생각으로 하거나 아니면 이제 단장이긴 하지만 상당히 그냥 호기심 많은 눈빛으로 바라보지 않습니까? 저희도 네. 어떻게 생겼을까, 누굴까, 옷은 뭘 입었을까, 눈빛은 어떨고 어떤 얘기를 할까.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 정말 중요한 인물이네요. 상당히 중요한 인물이 온 겁니다. 그리고 상당히 중요한 인물이 돼가지고 됐으니까 남한까지 대표까지 돼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 사실은 북한 입장에서도 단장을 누구로 가면 가장 효과적이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을 때 북한 입장에서 가장 정확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예. 현성월 단장으로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가 부부장이라는 그 직책도 역시 올려놨고 또 두 번째로는 현성월만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 중국에 갔을 때 보여준 그의 어떤 형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기만의 어떤 스타일도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지도자에 대한 그 이미지를 부각시켰다. 네. 이런 것에서 남한 가장 그들이 생각하는 정시민 서울에까지 파견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인물이 아니었을까 저는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북한 사회에서 저렇게 여성이 좀 저 정도 위치까지 오르는 게 좀 일반적인 일인 건가요? 아주 예외적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남녀 관계, 예. 그러니까 남존여비 사상이 우리 저 해방 전에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아마 거기서 멈췄다 보면 됩니다. 북한에서 남자는 거의 뭐 그 폭군이고 절대 군주고 그 여자는 거기에 이렇게 복종하는 그런 그 관계였는데 이게 이제 고난행군 지나면서 장마당에 장사하면서 조금 바뀌긴 했어요. 왜냐하면 남자는 장사를 못하고 여자만 네. 장사를 할 수 있으니까 여자가 장사를 해서 매개 살리면서 이제 남녀 관계가 조금 흔들리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북한의 선전선동 그 영화나 예술을 보면은 아주 집안에서는 세대주라 그러면서 아주 행사를 합니다. 자기는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부인한테 다 시켜먹고 하는 그런 거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 여자가 선전선동부 부부장이 돼서 또 이 예술단의 대표로 이렇게 한국으로 왔다. 이거는 뭐 굉장히 예외적인 일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후재 말씀 한번 계속 좀 아까 이어가 저 주시면. 실장님 말씀하셨지만은 네. 그 북한에서 그 예술인이 이렇게 상위직까지 올라간다는 건 드문 일이라 했잖아요. 예. 우리도 이번에 이것 때문에 충격을 좀 많이 받을 것 같아요. 우리 지금 우리 정부에서도 강요들을 많이 여성 장관들을 많이 예. 배출하겠다고 여군도 뭐 8% 이상으로 올리겠다고 하는데 좀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예술인 분야 같은 예. 경우에 우리도 과거에 김대중 정부 때인가 뭐 그 예술인이 장관하고 이명박 정권 때도 그 문화부 장관 유인천 했죠. 장관 네. 했었죠.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우리도 좋은 건 배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여성들이 이런 데 더욱 진출해가지고 한류도 전 세계에 뻗치고 이런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로잔에서 협의했던 내용 중에 저희가 단일팀 이야기는 했는데 그 이외에 지금 뭐 한반도기와 아리랑 그리고 꼬레라고 하더라고요. 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실장님 한번 설명을 좀 간단하게 네, 해주시죠. 코레는 저 불어입니다. 예. 불어는 이제 관사를 붙여서 라꼬레 그러거든요. 라꼬레. 라꼬레인데 이제 그 CORE인데 악상이 뒤에 붙죠. 예. 악상이 하나 붙는데 앞에 그 COR만 써가지고 그 단일 팀만 COR을 쓰고 예. 그다음에 이제 공동 입장할 때는 그 코리아라 쓴답니다. 영어로 그냥 코리아로 쓰고 KORE. KOREA 있으니까 예. 그건 뭐 아마 반감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다만 그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 팀이 만약에 금메달 땄다 그러면 한반도기가 올라가고 예. 그다음에 저 표시는 COR로 이렇게 표시가 되겠습니다. 네, 그럼 그 금메달은 우리나라 메달로는 포함이 안 되는 건가요? 아 그게 힘들 것 같네요. 한반도가 땄기 때문에 남북한이 땄기 때문에 아마 북한에 넣기도 그렇고 남한에 넣기도 그렇고 아마도 그건 아마 양측 다 카운팅을 하면 안 될까요? 그것 때문에 메달 안 줄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메달은 다 주되 아마도 어느 쪽도 카운트를 못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IOC 입장이 뭐 그 사실 일본이나 뭐 스위스나
북한에 지금 몇 장을 더 주지 않습니까? 출전권을 더 주고 뭐 스피드 스케이팅, 와일드 카드로. 예, 와일드 카드로 스피드 스케이팅이 아니고 쇼트 트랙, 네. 예, 그 몇 가지 지금 더 알파인 주는데 하고, 예. 상당히 반대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IOC 입장에서는 일단 최대한 좀 배려를 해주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이거든요. 이번에 IOC가 제일 큰 역할을 했다고 봐요. 예, 어떤 사람들은 이번 성공적으로 평창 올림픽만 성공적으로 개최하면은 IOC가 다음 노벨 평화상 후보로 올라간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래요. 예, 과거에 이전 올림픽 위원장이 사바란치 위원장이 자기가 그 재임 당시에 제일 보람있던 큰 업적이 예. 시드니 올림픽의 남북한 공동 입장인 거다 이렇게 회고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번에도 사실 이 2시간 만에 로잔에서 다 해결됐잖아요. 예. 우리가 남북이 계속 주장했죠. 거기에서 이제 제일 그 논란이 된 것이 그 선수 그 아이스하키 단일팀을 할 것이냐, 선수는 몇 명 참가시킬 것이냐, 명칭은 뭐 할 것이냐, 한반도기 뭐 이거 굉장히 야당에서 주장 많았잖아요. 예. 근데 이것 때문에 정부에서 많이 골치를 알았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북한에서는 5명 해달라 뭐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근데 야당의 요구가 이번에 많이 작용이 된 것 같아요. 네. 입력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3명씩 가서 로테이션 하는 거 이렇게 됐는데 이런 것을 2시간 만에 해결한다는 거는 굉장히 IOC도 고민을 많이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평창 올림픽이 남북 간의 이 굉장히 경직된 분위기, 긴장된 그 군사적 분위기를 완화시키는데 절대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여기에 굉장히 크게 생각하고 결심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여기저기서 BBC나 뭐 AFP도 굉장히 좋게 평가를 했어요. 단절된 전쟁 상태에서 지금 합의한 거다. 이거를 IOC가 승인한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굉장히 역할이 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물론 뭐 IOC 역할은 컸죠. 그런데 북한이 정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뻔뻔스럽습니다. 예. 북한은 올림픽 참가 자격이 거의 없었죠. 거의 없었고 사실 이번 그 남북 회담이 아니었으면 예. 올림픽 안 왔을 겁니다. 와봤자 동메달 하나 딸 수도 없기 때문에 안 왔고 그다음에 2014년도 소치 올림픽에도 안 갔습니다. 왜냐하면 메달 가능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안 갔어요. 그런데 요번에 그 IOC하고 회담 과정에서 예. 자기들이 현재 그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을 포함해서 알파인 스키, 크로스컨트리, 쇼트트랙, 그다음에 피겨 페어 예. 네. 총 5개 종목에 참여하는데 더 달라 그랬답니다. 더 참가하겠다고. 그런데 IOC에서 뭐라 했냐면 올림픽 대회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더 이상 받아줄 수 없다라고 해서 이제 5개로 형평의 문제가 아니고요. 질이 떨어지죠. 왜냐하면 한 100여건 밖에 선수가 나와가지고 나타나서 시합을 하게 되면은 아마도 상당한 문제가 생길 겁니다. 예. 이번에 안 그래도 지금 현재 크로스컨트리나 알파인 스키 같은 경우는 아마 뭐 100여 명이 참여하면은 거의 142명이 참여 142등입니다. 이 사람들이. 예. 그러니까 아마 굉장히 오늘 우리 올림픽 중계하면서 아마 굉장히 멋있는 장면을 볼 수도 아주 우스꽝스럽고 그런 장면을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뭐 중계를 다 일단 하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북한 선수 아마도 우리 선수 것도 중계하면서 예. 북한 선수 장면을 이제 중계를 하는데 아마 보면은 뭐랄까 시간 자체가 아마도 기록적인 시간을 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단일팀이 구성이 된 것을 두고 뭐 상당히 말이 많았는데 어쨌든 이제 단일팀이 일단 구성이 됐으니 상당히 저희가 정말 한 목소리로 응원을 해야 될 텐데 그 한반도기 입장을 놓고 홍준표 한국당 대표, 제1야당 대표가 페이스북에 태극기를 포기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뭐 자세히 들어가면 태극기를 포기했다라고 이야기하기까지는 좀 무리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혹시 김 피아니스트께서는 어떻게 좀 생각하십니까? 뭐 그 태극기를 포기하게 한 대신에 예. 인공기도 포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런 서로의 양보가 우리가 통일을 해야 될 때 관점과 자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자기의 어떤 이익만을 그러니까 물론 국익에 충실해야죠.
서로의 국익에 그러니까 서로의 국익이 아니라 우리의 국익에 충실해야죠. 예. 우리의 국익에 무조건 충실해야 되지만 그것에 대한 어떤 그 상대방의 것을 이끌어내려고 그러면 우리의 조그마한 양보가 훨씬 큰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떤 그 쉽게 말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그렇게 자신 없을 이유가 없어요. 전혀 그 대북 가정에서는 우리의 한류라는 큰 문화 콘텐츠도 있고 예. 또 우리가 우리의 어떤 큰 경제력도 있고 우리 나라의 국격에 맞는 거대한 외교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이런 거 하나 양보해서 우리가 마치 지는 것처럼 이런 생각보다도 먼 발치에서는 우리가 얻을 게 더 많기 때문에 그들이 이렇게 요 정도 양보를 하면 우리는 좀 아이 그래 그 정도는 넘어가자 이런 어떤 아량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거는 언론에서 이미 해명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 IOC 테크니컬 매뉴얼에 맨 처음에 개최국 국가 원수가 입장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개최국 국기가 올라갑니다. 예. 그 다음에 개최국 국가가 연주가 되고 그 다음에 태극기가 항상 개양이 돼 있다고. 예. 그래서 그거는 아니다. 팩트가 아니다 하는 게 이미 여러 번 증명이 됐고 예. 그래서 그거는 더 이상 거론하는 거는 우리끼리 싸우는 걸 외국에서 즐길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엔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다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뭐 한반도 단일팀에 대해서는 한반도기가 올라간 그 외에는 다 양쪽 길을 다 써도 되고 예.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안 된다고 봅니다. 여자 아이스하키 팀이 뭐 금메달을 따면 참 행복한 고민에 빠질 것 같습니다. 누구로 카운팅을 해야 되는지. 그래서 이번 올림픽의 제일 큰 성과가 그거랍니다. 남북한 단일팀을 구성한 거, 예. 그다음에 공동 입장하는 거. 이것이 올림픽에서 IOC는 굉장히 큰 값어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외국에서도 아주 좋게 평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어쨌든 네.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이 예. 차기 또 선거가 있는데 이번에 이게 만약에 잘 되면은 자기가 재선될 수 있다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움되는 분들이 많네요. 어쨌든 이제 평창 올림픽을 향해서 한 발 한 발 이제 준비가 착착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내일은 우리 측 점검단이 북한에 방문하게 된다고요. 좀 일정 좀 소개해 주시죠. 네, 23일부터 25일까지 우리 12명의 대표단이 일단 금강산 공동문화 행사 장을 이제 일단 점검을 하고 예. 그다음에 이제 마식령 습장을 가게 되는데 그다음에 또 이제 갈마 비행장도 봅니다. 그래서 아마도 12명이 좀 금강산 공동 행사장을 주로 체크하는 사람하고 예. 그다음에 갈마 비행장을 볼 사람하고 그다음에 이제 마식령 습장을 보는 사람은 아마 전문 분야 나눠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는 금강산에 남고 예. 일부는 갈마 비행장을 가보고 일부는 이제 마식령 습장을 이제 가서 과연 그 행사를 공동 경기를 할 수 있는가라는 거를 이제 체크를 할 건데 갈마 비행장을 보는 사람은 항공정보가 아니면 안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왜 갈마 비행장을 보나 그러면 북한에 이제 현재 이 교통 사정이 안 좋기 때문에 만약에 눈이 많이 온다든가 하면은 아마 육로 방북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방북했다가 못 돌아올 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 비행장은 이거 보는 것 같고 그다음에 마식령 이제 스키장 같은 경우는 사실 그게 국제 규격에 맞는지도 의심스럽고 예. 그다음에 이제 선수들의 안전 문제, 그러니까 펜스 같은 게 제대로 쳐져 있는지 하는 그런 부분도 다 점검을 할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숙박설이 제대로 돼 있는지 예. 하는 부분을 이제 종합적으로 이제 볼 거고 금강산 같은 경우는 지난 10년 동안 시설을 안 썼기 때문에 이거를 뭐 정말 개보수를 해야 되는 건지 예. 아니면 전기 공급을 어떻게 할 건지 하는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우리도 이제 대표단이 가고 북한도 평양에서 내려와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공동 문화 행사를 하려면 앞으로 그러면 쌍방 인원을 어떻게 조정할 건지 이런 걸 전부 다 행사장을 보면서 이제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을 이렇게 검토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실 합동 공연, 뭐 공동 훈련 이걸 사전에 좀 우리도 살펴보기 위해서 올라가는데 현송월 단장이 내려온 이유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결국 뭐 공연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어떤 점검, 물론 뭐 시설 쪽이나 이런 걸 수 있겠는데 네. 어떻게 우린 이렇게까지 성대하게 어떻게 환송을 좀 해줬는데 우리도 그렇게 받을 수 있을까요? 북한에 가면? 북한에 가게 되면 그런 식의 한대를
기대를 하는 건 조금 기대를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예. 그런데 물론 그 북한에서는 워낙 통제된 국가이다 보니까 우리처럼 이렇게 덜어 막는 것쯤은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약간 기대는 해보되 예. 그 우리 이상의 어떤 시설도 안 돼 있고 예. 여러 가지 더 열악한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북한 입장에서는 퇴거를 해준다고 하지만 그게 우리의 성에 찰까 이것도 우리가 해준 것만큼 받으려고 하는 그 생각은 기대는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저는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네. 북한은 지금 언론 우리는 이제 생중계로 계속해서 보여주니까 다 볼 수가 있잖아요. 네. 근데 우리는 과연 볼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 기자단이 가게 되면 생중계가 될 수 있는데 북한이 허락을 해줄까요? 돌아다니면서 찍는 걸? 그거는 그러니까 남한 사람들이 돌아다니는 상황은 그 현재 실황으로 해줄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네. 근데 제가 보건대는 북한에 그거를 공개를 안 하는 거지. 좀 다른 의견이신 네, 것 그러니까 같은데. 네. 북한이 이제 우리 언론처럼 바로 찍어서 바로 공개할 능력도 안 됩니다. 능력도 안 되고 다만 이제 녹화를 해가지고 예. 잘라서 뉴스 시간에 조금 보도할 수는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 말씀은 남한 기자단이 갔을 경우에 그걸 실량으로 이렇게 송출할 수 있는 시스템은 허가를 해줄 수 있는데 북한 내에서는 절대 그게 안 되죠. 북한 사람들이 실황으로 그걸 절대 그건 안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마식령 스키장에 예. 이제 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게 유엔 제재 위반이라는 얘기가 많이 있기 예, 때문에 예. 아마도 정부도 굉장히 그 신경을 많이 쓸 겁니다. 거기 보면은 뭐 어떻게 보면 유엔 제재의 그 종합 세트라고 할 정도로 뭐 스위스, 스웨덴, 오스트리아에서 이제 장비들을 도입을 했고 그다음에 예. 그 건설 과정 자체도 상당히 우리로 치면 초등학교 고학년, 예. 북한의 이제 중학교 저학년 애들까지도 마대자리에 짊어지고 그 가파른 그 슬로프로 올라가면서 흙을 저단을 날아서 만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사고도 좀 났고 방금 그런 데기 때문에 아마도 뭐 우리 정부도 조금 마식령 스키장 그 행사 자체는 조금 신경이 많이 쓸 거로 생각이 됩니다. 사실 북한 입장에서도 이 마식령 스키장 행사를 상당히 캐제를 부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김정은이가 그 마식령 스키장을 좀 키워가지고 예. 자기들도 어떻게 하면 한번 유치 정도는 꿈을 꿔볼까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남한 선수들랑 같이 훈련을 하면서 그러니까 우리 선수들은 이미 세계적으로 많이 돌아다녔고 기본 국가 그 세계 규격도 알고 예, 있고 예. 상당히 시스템에서 많은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기회고 또 자기들 입장에서는 그걸 보강을 함으로써 뭔가를 한 번의 꿈은 한번 꿔보지 않을까 이런 그런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김정은의 의도하고도 맞아 떨어지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 마식령 스키장을 키울 때 대한 김정은의 의중을 남한 사람들이 가가지고 좀 더 감출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북한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거 차라리 잘 됐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번에 네. 환영하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국장님 실장님 제가 말씀 그 한번 부분 먼저 하시죠. 때문에 예, 조금 예. 말씀드리면 일단은 평양에서 멉니다. 예. 금강산 마식령성이 멀기 때문에 북한은 뭐라 하면 이건 종심이 깊다 그럽니다. 종심이 깊다 그래서 거기서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평양 정권을 위협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마식령 스키장이나 금강산을 관광지로 개발해도 자기들 체제에 위협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나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이제 김정은이가 예. 처음 목표로 한 게 이제 금강산 그다음에 원산의 명사심리 예, 예. 바닷가 그다음에 원산에다 물놀이장도 하나 만들어놨어요. 그거다 선전 많이 합니다. 그다음에 또 원산 해변을 예. 홍콩 비슷하게 만들어 놨어요. 물론 높이는 3분의 1도 안 되지만 홍콩 비슷하게 이렇게 LED 등도 만들어 놓고 아주 그럴듯하게 이제 장식을 해놨습니다. 그다음에 마식령 스키장 이렇게 해서 요거를 전부 다 스포츠 컴플렉스로 만들려고 그래요. 예. 그래서 이 스포츠 컴플렉스가 되려고 그러면 일단 금강산 관광이 재개돼야 됩니다. 그래서 북한이 현재 정말로 최고의 목표로 하는 것이 금강산 관광입니다. 개성공단도 개성공단이지만 예. 금강산 관광만 뚫어지면은 나머지 현재 원산 관광지라든가 마식령 스키장 전체를 아울러서 북한 체제를 존속시킬 수 있는 돈을 거기서 보려고 그러는데 예. 이번에 그래서 북한 입장에서는 이번에 금강산 남북 공동 문화 행사 그다음에 이제 마식령 스키장의 남북한 공동 훈련이 북한 입장에 굉장히 중요한 행사입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이제 우리가 올라가는 것도 그렇고 북측에서 25일부터 또 2박 3일간의 일정으로 선발대가 옵니다. 그때도 이렇게 현송월 단장 때처럼 저희가 준비를 많이 해야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때는 이제
이번에 현송월 단장은 주로 예술 공연에 관능했지만은 예. 그때 내려오는 8명은 이제 평창에 가서 거의 스포츠 시설하고 편의 시설 뭐 이런 걸 재반 그런 걸 점검하지 않을까. 예. 숙소 뭐 이런 거.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북으로 가는 거, 북에서 내려오는 거 다음에 이것들은 주로 이제 스포츠 관련해서 그래서 지금 이번에 현송월 단장 내려온 것보다 정치적인 색채는 조금 얕아지면서 예. 스포츠 쪽으로 이제 구체적으로 토의가 이루어지고 이런 형국으로 진행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 우리가 그 지금 어떤 그 환영 이런 분위기적인 것은 현송월이기 때문에 또 취재진 열기도 좀 있는 것 그렇죠. 같고요. 네. 두 번째로는 그 약간 격이 좀 다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 게 예. 당주하기는 선전부 부부장이에요. 예. 그 격하고 그냥 체육성 부상이 오는 거하고는 격이 다르죠. 어느 정도의 차이인가요? 아, 시청자분들이 좀 알기 쉽게 설명을. 체육성 부상은 여기로 말하면 차관이에요. 예. 차관이라면 북한은 모든 게 당 서열이 기본입니다. 당 다음의 행정이거든요. 예. 그래서 당 선전부부장이라고 그러면 북한 랭킹 30위 안으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0위 안. 어. 예. 그리고 차관은 100위 밑입니다.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차이가 많이 나네요. 아니, 많이 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 금강산 문화행사 이야기를 해주셔서 사실 이게 전야제 성격을 띠거든요. 이게 강릉 도민분들 입장에서, 강원도 도민분들 입장에서는 좀 기분이 어떨지도 궁금한데 좀 예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일단 뭐 현송월 단장이 강릉에 왔을 때 강릉 시민들은 굉장히 환영을 예. 했습니다. 예. 왜냐하면 강릉이 그렇게 이렇게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이 평창 올림픽이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해줬기 때문에 굉장히 반가웠을 겁니다. 예. 그런데 갑자기 전야제를 평창에서 하지 않고 강릉이나 평창에서 하지 않고 이제 금강에서 한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깜짝 놀랐죠. 깜짝 놀란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전야제란 이름이 아니고 이름은 그렇게 하더라도 예. 상당히 일찍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쯤에서 실제 전야제하고는 조금 시간 차이를 두고 그래서 행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뭐 직접적인 우리 그 평창 올림픽에 피해는 없을 것 같은데 왜 처음에 정부에서 전야제라는 이 표현을 했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전야제 성격이라고 했죠. 아마 그 전야제 성격의 그 합동 공연이 펼쳐지면 이제 저희도 상당히 생중계로 하든 뭐 어떤 식으로든 바로바로 보도를 해드릴 텐데 그렇죠. 많은 국민들이 정말 관심이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그럼요. 같은데. 예, 그리고 이게 또 다른 것이 아닌 이렇게 예술로 함께 한다는 것이 자체가 우리가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 한민족, 그러니까 예. 사람이 그 아무리 외국에 아무리 모르는 사람이라도 같은 노래 부르면 왠지 친감이 들게 되고 예. 네. 이 2절부터는 손을 잡게 되고 3절부터는 눈을 바라보게 되잖아요. 이런 것들이 단순한 것 같지만 그런 것들이 사람에 주는 영향이 상당히 큽니다. 예. 하물며 우리가 같은 민족이고 옛날부터 우리 어릴 때 부모님들에게 같이 물려받았던 노래를 같이 부를 수 있다면 그 장면이야말로 너무나 감동적인 장면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역시 볼 수 있다는 것은 뭡니까? 그 뒤에 보이는 한반도의 통일이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합쳐진다면 너무 사람들이 마음이 짠 감동에 막 부풀려서 그 순간만큼은 우리가 살짝 통일이라는 것을 한번 그려라도 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면서 저도 지금 막 마음이 부푸네요.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실장님, 사실 평창 올림픽 이후도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북한이 보여주는 이런 뭐 온다고 했다가 안 온다고 했다가 아무 이유 설명도 없다가 근데 이런 게 또 반복이 되지 말란 법이 없지 않습니까? 저희는 계속해서 지금처럼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이렇게 가자니 한계에 분명히 봉착을 할 것이고 앞으로 평창 올림픽 이후에 있던 어떤 외교 관계, 북한과 우리의 이런 관계 어떻게 좀 개최를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이번에 이제 우리 정부에서 그 평창 올림픽 참가 문제뿐만 아니라 예. 북한하고 이제 남북한 관계에서는 포괄적으로 하겠다고 두 가지 목표를 제안을 했는데 북한이 우리 정부를 대하는 태도를 보면은 예. 평창 올림픽에만 집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제기했던 이산 상봉 문제라든가 예. 남북한 군사당국 회담을 통해서 남북한의 그 군사적 갈등을 해소하고 비핵화 문제를 논의하고 예. 하는 문제를 제기하면 상당히 신경질적 반응을 보였단 말입니다. 이산 상봉도 우리
중국에서 탈북한 여성 그 중앙법원 12인을 예. 송환하기 전에는 안 하겠다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물론 차후에 회담을 통해서 또 그걸 우리가 그걸 극복하고 이길 수도 있습니다만은 예. 현재 북한의 행태를 봐서는 일단은 평창 올림픽만 얘기를 하려는 것 같아요. 그래서 평창 올림픽이 끝나면 결국은 한미연합훈련이 시작되고 그렇게 되면은 북한도 무슨 뭐 핵실험을 한다든가 ICBM을 발사한다든가 아니면 뭐 SLBM을 쏜다든가 하는 이런 네. 일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다시 남북한 관계가 다시 과거 2개월 전보다 훨씬 더 긴장이 격화될 수도 있거든요. 예. 북한이 그런 계산을 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들기 때문에 앞으로 정세는 뭐 걷잡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세 분 이야기는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정봉 전 국정원 실장, 문근식 한국국방안보포럼 대외협력국장, 김철웅 전 평양국립교향악단 피아니스트 세 분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긴 시간 고맙습니다.